먼저 가장 중요한 수입 먼저 공개합시다. 월급 하나 벌었죠? 안녕하세요. 누워서 돈 벌기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로 수입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두 다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블로거 차트 중에 상위 0.1% 블로거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여행 창작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예요. 허니블링이고 예전에 상위 1% 블로거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방문자 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엔젤리나인데 블로그 운영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고요. 평균은 5,000에서 6천 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수입 먼저 공개합시다. 네. 수입 어떻게 되세요? 시원하게. 이건 애드포스트 수익만 추정했을 때 2020년에 세금 제외하고 94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10만 3천 원. 26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급 하나 벌었죠? 네. 퇴직금이죠. 그러면 연차하고 블로그 포스팅 개수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포스팅한 개수는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1,598개 정도 됩니다. 제 포스팅 개수는 더 많네요. 진짜 옛날에 열심히 했었나 보다. 1일 1포스팅 했죠. 아, 근데 전 중간에 좀 쉰 기간이 있어요. 저도 아. 신기간은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쉬고 있어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포스팅 개수는 무려 7,000개입니다. 뭔가 민망해. 너무 많아서 민망해. 넘사벽이거든요, 여기야. 1일 10포스팅.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애드포스트 수입만 말씀을 드렸는데 애드포스트 수입 외에 어떤 걸로 수입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광고, 블로그로 좀 연계해서 수입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쿠팡 파트너스나 마켓컬리나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같이 이런 적립금이 들어오는 걸로도 수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각각 현재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애드포스트 외에 어떤 광고를 갖고 있는지까지 네. 추가로 얘기해볼까요? 여행 일기도 쓰고 주로 체험단 받아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고요. 원고료를 받고 써주는 홍보를 대신 해준다고 하죠. 그런 일도 하면서 수익을 창출.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추가로 연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자기 PR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쿠팡 파트너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고 체험단은 가끔, 보통은 그냥 제 유튜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꿀이야. 왜냐면 맞아요. 유튜브 홍보 맡기려면 맞아. 그것도 돈이 얼만데. 실제로 많이 유입이 돼요. 맞아. 저도 그래요. 저는 개인 기록용 하면서도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플러스 멤버십이나 에어비앤비나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걸 간간히 해서 소소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애드포스트 수입 말고 다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작년에. 근데 거의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게. 연으로. 네. 제가 체험단으로 활동하면서 그 받은 뭐 생활비 절약하는 거, 그런 물건 값을 매기고 기자단 활동, 뭐 한 건당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보통 받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 가입하는 걸로 한 3달 만에 한 130만 원 또 벌었어요. 그런 걸 다 계산해봤더니 한 1,000만 원 벌었더라고요. 체험단의 가치도 매긴 거예요? 네.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블로그로 1,000만 원 버는 방법 이런 거에 약간 이런 체험단으로 네. 아낀 그런 걸 넣으시기도 넣으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더 될 거예요. 미니멈으로 잡아서 그냥 1,000만 원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저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여기서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에 공통점을 좀 보니까 타 SNS로 연계를 또 할 수 있어서 장점이 되는 것 같고 또 정보까지 주면서 이런 체험단이라든지 뭐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이버 블로그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도로 하신다면 무조건 하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로 블로그를 좀 계속하고 있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 원래 기록 남기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물건 사서 쓴단 말이에요. 블로그가 허니블링이라는 거를 만들어준 첫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애착이 있어서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하는데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줄 수 없는 감성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 감성을 찾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인스타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1일 10포스팅. 1일 10포스팅 혹시 들어보셨나요? 1일 20포스팅
포스팅이에요 이분은. 약간 주식 줍줍한 거를 한 번씩 훑어보면은 나한테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어놓을 곳이 가장 좋은 것은 그쵸. 전 블로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걸로 사실은 저는 요즘 떠가지고 좋아하는 걸 하는데 돈까지 주니까. 그런데 수익도 되고 블로그 글을 되게 짧게 쓰시거든요. 네. 읽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를 누워서 많이 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뺏기지 않고 그냥 틈날 때 그냥 계속 쓸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저희가 SNS형을 파이프라인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SNS형 중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블로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랑 인스타랑 블로그 중에 첫 수익을 내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나 인스타는 팔로우 올리기도 힘들고 영상 편집하거나 이런 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블로그는 그냥 글과 사진으로 이루어진 플랫폼이라서 쉬운 것 같아요. 사실 블로그도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글 쓰는 거 자체가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분 거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진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신 겁니다. 네. 맞아, 진짜. 대부분 블로그를 네이버나 티스토리에서 하는데 저는 네이버에서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대 검색 엔진이라는 거 그거를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은 블로그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드포스트 수익이 너무 적다는 거. 한참 했었을 때 16만 명까지 제 블로그에 하루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달 수입이 5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우리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하는 만큼은 안 들어오는 그쵸. 것 같다. 맞아요. 검색 로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잘 노출되던 글도 검색이 갑자기 안 되고 이걸 예상할 수 없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되게 김 빠지잖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저품질이 많은데 이 저품질도 사실 이유 없이 걸리거나 이제 정책이 바뀌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가 한순간에 맞아요. 무너지는 거니까 여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전환하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저렴하니까? 네, 저품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운영 팁! 사진을 한 15장 이상은 찍고 움짤도 있으면 좋고 동영상도 한 15초 이상이 들어간 다음에 글을 좀 많이 쓰는 게 좋아요. 키워드를 잡는다고 막 하잖아요. 영양제예요. 그러면 영양제라고 하면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영양제 먹는 법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럼 본문에 써주는 거죠. 블로그도 각을 잡고 쓰는 거. 마켓컬리 하울이라고 딱 내가 이미 정해놓고 그것만 사진을 찍는 거죠. 쓰기 쉽고 사진도 없어도 그냥 한 줄 정도만 쓰면 되니까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배송 오면 다 찍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올리기 쉽고 빨리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 블로그가 읽기 쉽고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운영팁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전 예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진은 무조건 10장 이상 쓰고 뭐 글을 몇 자 쓰고 이래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를 깬 분이 엔젤리나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의 좀 꾸준한 컨텐츠를 하면은 블로그도 유튜브처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이웃들이 그렇게 또 많이 그거 보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다른 글은 안 봐. 무조건 줍줍 리스트만 봐. 그리고 이분은 일단 포스팅 개수가 워낙 많아요. 다른 것들이 막 10개씩 쌓여서 방문자 수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로직 생각해서 좀 쓰는 편이. 그래서 네이버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테마를 만약 여행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행 블로그에 먼저 가서 소통을 먼저 해서 소통하는 이웃분들이랑 서로 글 올리면 댓글도 남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자가 0명인 블로거잖아요. 처음에 찾아주기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하려는 분들, 왜냐면 우리는 너무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서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시작하면 좋을지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랑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 갤러리 핸드폰에 메모리 없으면 다 올린 다음에 지워버려요. 비공개로 돌리고. 무료로 아카이브 해주는 거? 네. 블로그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했는데 이미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 할 때 기억이 안 나면 검색해보면 이미 다 글도 다 써져 있잖아요. 대본인 거잖아요. 그걸로 또 컨텐츠 유튜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 추억도 볼 수 있고 2차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장점이에요. 성과를 보고 싶은 분에게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꾸준히
꾸준히만 쓴다면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플랫폼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언니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포스팅 쓰고 있는데 매번 방문자 수가 늘고 있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정말 꾸준히 올려도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거든요. 운이 약간 해야 맞아요. 되고 내 역량이 좀 크게 있어야 되는데 블로그는 그거에 비하면 꾸준히만 하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 공개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에 블로그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혹시 추천 비추천이에요? 완전 추천이에요. 유튜브로 이탈되고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SNS로 수입을 벌고 싶다 하는 분은 저는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수입은 많이 되진 않지만 뭔가 생활비를 아끼고 싶고 브랜딩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블로그를 추천하는데 저는 약간 반반? 추천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만큼 벌지 못했다면 비추천드리고 싶은데 전 진짜 부담 없이 하거든요. 전 유튜브도 정말 활발하게 하고 다른 것도 맞아. 엄청 많이 하면서 그렇게 블로그를 했던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월급만큼의 1년 수익이 나온다면 수익적인 부분만 생각해서도 해볼 법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글 쓰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지 다른 것도 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좀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난 용기가 안 나고 난 잘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저희 블로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와서 구경해보세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진짜 별거 없고. 진짜 그냥 가볍게 별거 보고 없거든요. 싶으실 때 여기 네. 지금 다시 다른 블로그 또 키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요즘에는. 그러면 저도 키울 테니까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를 한번 그래서 해볼까요? 네. 죽은 블로그를 키우고 새로운 블로그를 서로 다른 로직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힘들어서 안 된대요. 요즘에 돈이 안 된대요. 그런 말 하실까봐 저도 같이 할게요. 하세요. 저희도 실험해보면서 막 운영 일기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돈 벌기 도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누워서 돈 벌기의 신아롬입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두 번째 블로그에 후기와 일기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려다가 몇 개 쓰고 관뒀던 블로그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일 방문자 약 25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일 하지는 못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올렸는데 어떤 날은 핸드폰 정리하면서 10개씩 쓴 날도 있었어요. 1월부터는 방문자가 2배 이상 증가하더니 2월에는 방문자 수가 일평균 100명 이상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블로그에도 애드포스트 광고를 달기 시작했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블로그 하나 키워서 수익을 내는 편이 빠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투자 비용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엔젤리나 님도 역시 애드포스트 광고를 붙이고 일평균 방문자 400명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약을 해보고 은행 적금도 해보고 이것저것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투자금 없이 수익 실현하는 일이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그것이 단돈 10원일지라도요. 당장 부동산을 사서 투자할 돈은 없어도 누가 알겠어요. 5년 후에는 이 블로그로 월급 정도는 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